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오픽 시험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오픽 시험 결과가 나와서 결과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오픽 시험을 준비했는지 시험 꿀팁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시험 결과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AL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시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AL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거든요. 진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다행히 AL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오픽 시험에 준비를 해서 AL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 시험 꿀팁과 함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픽 시험이 낯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오픽은 외국어 말하기 평가 시험이고요. 실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조금 특이한 거는 실제로 원어민과 1대1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바라고 하는 AI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하는 답변이 녹음이 되고 그 녹음 파일로 채점을 받게 되는 시험입니다.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영어 이외에도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비롯해 7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요. 시험을 치기 전에 본인의 언어 실력에 대한 평가와 백그라운드 설베이를 통해서 시험자의 언어 수준과 취미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또 돌발 질문, 롤플레잉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제일 낮은 NL부터 제일 높은 AL까지 총 9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응시료는 78,100원으로 플렉스보다는 좀 비싸지만 델레보다는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는 저는 총 2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오픽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처럼 백그라운드 설베이를 미리 결정을 해두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좀 적어두고 관련된 단어, 표현을 정리를 하면서 연습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스페인어 오픽 책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둔 게 있어서 이거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가 활동 중에서 음악 감상하기를 고를 거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음악 감상하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시 질문들이 좀 나와 있어요.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음악 장르의 변화 이렇게 질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써서 연습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가수를 썼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가 세바스티안 야트라다. 재능도 있고 목소리도 되게 좋다. 뭔가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대답 패턴을 좀 고정하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이러한 가수가 좋다, 이러한 가수가 싫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답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픽노잼이라고 하는 영어 오픽에 대해서 팁 같은 거를 주시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봤거든요. 이러한 간단한 패턴을 이용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말도 꼬이지 않고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나서 대답을 연습을 할 때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바로 붙여서 얘기하는 패턴으로 적어두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또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달달 외운다는 생각으로 대본을 하나하나 이렇게 문장을 쓰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들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거를 이제 외우려고 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도 잘 안 나고 또 말이 더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 나오면 그거 대답할 때 수준이랑 외워간 거를 대답할 때 수준이랑 완전히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외워간 게 티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패턴으로 하되 그때 활용할 표현들만 이렇게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방법인데요. 바로 오픽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페인어로 된 모의고사는 찾지를 못해서 저는 영어 오픽 모의고사를 활용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여우 오픽 모의고사라고 하는 채널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듣고 스페인어로 대답을 해보는 방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설베이에서
어떤 대답을 한 사람에게 나온 질문인지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사이에 2분 정도 대답할 시간을 줘요. 너무 길게 대답하거나 너무 짧게 대답하지 않게 연습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백그라운드 설베이에 없는 은행이나 날씨 이런 돌발 질문들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하면서 그 후에 공책에다가 뭐 은행 관련 질문이 나왔으면 질문이 뭐가 있었는지 답변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또 적어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서 시험 전날에 모의고사 3개 정도 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특히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보신 분들은 비록 영어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답변도 또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험을 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자연스러운 물레띠아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물레띠아라고 하면 영어에서의 필러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습관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오픽에서도 자연스러운 필러를 사이사이에 넣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는데 스페인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접속법도 있고 인칭에 따라서 동사 변화도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오픽 시험에서는 이러한 문법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레띠아의 사용이 시험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물레띠아들은 문장 사이사이에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험장에서 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bueno, pues, a ver 이런 표현들인데요. 질문을 듣고 나서 혹은 중간에 대답을 하다가 잘 기억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스페인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레? 라고 하는 물레띠아가 있는데요. 뭔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알겠지? 그렇잖아 라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건데요. 비슷하게 no, verdad 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문장 뒤에 붙여서 tenemos que salir ahora mismo, no? tenemos que salir ahora mismo, verdad? 이런 식으로 문장 뒤에 붙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유용한 물레띠아 ya está, pues nada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물레띠아인데 사실 오픽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하는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럴 때 이 물레띠아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친구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뭐 그러면서 어제 보냈어. 그게 다야? 그게 끝이야? Pues ya está, eso es todo.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마무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오픽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시험 꿀팁도 좀 공유해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스페인어 오픽 후기가 별로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스페인어 공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